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9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미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미수에 대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 여기 불능미수 얘기 나오고, 그죠? 뭐 여기 계속해서 뭐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범행의 중지 얘기도 나오는 걸 봤을 때, 중지미수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미수에 대한 얘기를 법조문을 잠깐 좀 살펴보고, 강의를 잠깐 짤막하게 미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보자. 일단 우리 형법에서 미수범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죠? 몇 조에서, 형법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미수범 규정은 25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죠? 25조, 26조가 바로 뭐다? 미수 관련된 얘기야. 몇 장에서 몇 장이냐, 몇 절이냐면은 제 2절이거든요. 미수 관련된 거는. 그죠? 여기다 적어볼까, 그래도? 제 2절. 이렇게, 여기다 안 하고 타이틀이 이렇게 달렸어요. 형법에는 이렇게 나와. 제 2절. 미수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몇 조냐면 25조에 나와 있어요. 25조에 바로 미수범, 타이틀은 미수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수범. 그리고, 조항은 어떻게 되냐면, 자, 제1항에는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은, 장애미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미수범의 처벌은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제2항에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왔냐면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이랬어요.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옛날 조항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기수에 비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번 형법이 그때 용어하고 정비를 한번 봤죠. 용어하고 문맥 구조를 한번 정비를 봤거든요. 2000년에 그때가 10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요 조항을 보면은 자, 좀 분석을 해보자고. 동그라미 1항에 보면은 실행의 착수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죠? 범죄의 실행의 착수. 예를 들면은 살인죄를 예를 들어보자. 그죠?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건 뭐야? 칼로 사람을 찌르는 거 있죠? 그죠? 찔렀단 말이야. 그러면 실행에 착수는 했어. 결과는 어떤 거지?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찔렀는데 죽지는 아직 않았어. 병원에 빨리 옮겨서 살렸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뭐야? 미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야지만 뭐야? 결과를 발생해서 살인죄가 되는 거야. 근데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또 위에는 뭐냐면은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거. 예를 들면은 뭐예요? 칼로 사람을 찔러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해서 칼로 한 방을 찔렀는데 이 사람한테는 아무 타격이 없어. 아파하지도 않고 그냥 뭐 대단한 그거 뭐라 그러죠? 무슨 바늘에 찔린 것만큼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칼로 막 휘두를 거 아니야. 그죠?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그래서 어쨌든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데 행위를 계속 하고 결과를 못 얻었거나, 아니면 실행에 착수해갖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전부 다 미수범이 됩니다. 어쨌든 결과를 못 얻으면은, 그죠? 범죄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은 미수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수범의 형은 어떻다는 거야?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해서 숫자에 동그라미 하고요. 이 수라는 것은 임의적이죠. 그래서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면제 얘기는 아직 없어요. 깎아줄 수 있다는 거야. 그 형량을 깎아줄 수 있다. 내가 여기다 적어볼게. 자, 어쩐다는 거야? 깎아줄 수 있다. 형을 깎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깎아줄 수도 있고 안 깎아줄 수도 있다. 면제 얘기는 아직 없어. 중요한 거는 뭐다? 면제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면제는 아니다. 응? 그죠? 어쨌든 요게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 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슨 미수야 이게? 장애미수죠? 그죠?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대한 거야. 여기다 적어볼게. 우리 형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것은 장애미수를 얘기하는 거야. 장애미수. 되셨나? 요렇게 간단하게 좀 알고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물론 설명할 거 많은데 지금 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간단한 이론만 좀 제기해 드리는 거야. 자, 여러분 학원에서 공부할 때 미수하면 생각나는 미수 다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미수에 대해서 주댕이 하나도 못 열고 가만히 있는 거는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야. 일단 미수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야?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 불능범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나는 항상 미수 딱 하면은 이게 먼저 떠올라. 장애미수, 그리고 중지미수,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올라? 중지미수, 불능미수, 불능범. 자, 요렇게 떠오른다고. 되셨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판단 기준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요.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판단 기준이 뭔지 알아야 돼. 자, 장애미수하고 중지미수는 이 자의성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범죄를 중단하면은 뭐야? 중지하면은. 그건 중지미수가 되지만 외부 환경이라든지 자기의 자의,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범행을 중단하게 되면은 장애미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불능미수, 불능범인데 이 나누는 기준점이 뭐야? 위험성이죠, 위험성. 그죠?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것은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 요거는 자의성. 그리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뭐야? 요거는 위험성. 그래서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셔야 돼. 그죠? 자, 장애미수, 중지미수의 기준점은 자의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불능미수, 불능범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위험성이라는 거. 요 정도는 기본 배경 지식을 깔고 문제를 푸셔야, 그죠? 시험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를 풀겠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백날, 그죠? 시험 치러 가봤자 합격이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운 좋으면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시험장 갔더니 매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하자 해서 공부를 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서 정답은 4번인데 하나하나 동그라미 1번서부터 순차적으로 보자고.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속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그렇죠. 그죠? 다만 결과적으로 구속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에 뭐야?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그 판단 스탠다드 기준점이 뭐라 그랬었어? 위험성이라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었으면 동그라미 1번은, 그죠? 쉽게 해결이 됐겠죠. 그잖아? 여기 써 있잖아, 내가.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그
그죠? 기준점이 되는 게 위험성이라고 내가 여기 적어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는 크게 없었어요. 동그라미 1번은. 그죠? 또 보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한번 보자고. 동그라미 2번에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한 경우,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금품을 뭘 세벼가려고 훔쳐가려고 딱 넣었어. 근데 때마침 그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자,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물건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옷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일단 절도의 실행에 착수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이는 절도 미수에 해당한다.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절도 미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실행에 착수를 한 거는 틀림이 없잖아. 주머니에 손을 넣었잖아. 그죠? 우리 형법에서는 뭐예요? 이게 위험성이 있다고 봤죠. 그죠? 남의 옷에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뭐야? 그죠? 위험성이 있다고 본 거죠. 만약에 물건이 있었으면 잊어먹었을 거 아니야? 동그라미 3번에 봅시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공동정범자 중 1인이 자의로 자기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 범위를 철회 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지미수는 자의성이 있어야지 된다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미수 중에서 가장 관대한 처벌인 필요적, 반드시 형을 어떻게 해줘? 깎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죠? 깎아주거나 면제해줘야 돼요. 그래서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중지미수가 가장 관대한 처벌이죠. 깎아주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도 맞는 얘기야. 자, 그러면 대망의 지금 4번인데 이거 시험에서 더럽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모르고 시험장 가면 아예 아작나는 건데, 자, 최근 요것이 20년 이후로 줄기차게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정답 4번 체크하고 봅시다. 자,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소송 비용을 갖다가 사기 쳐먹기 위해서 소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 소송은 그렇게, 소송 비용,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소송 비용의 확정은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라는 이것을 통해서 소를 제기해야지, 너처럼 멍충하게 손해배상금 청구 소를 제기하면 안 돼. 하면서 판사가, 코치를 해줘요. 자, 이 경우에 소를 취하했거든요. 그래서 그 권고를 받고,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러면 보시면 사기죄와 관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은 부정되나 소의 제기를 통한 실행의 착수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가 아니라 위험성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능범으로 봤죠. 그래서 시험에서 최근에 자주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손해배상금 사기 쳐먹는 사건, 요거거든요. 손해배상금 사기 쳐먹는 사건. 근데 판사가 어떻게 하라 그랬었어? 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고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통하라고 권유를 받았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서부터 이것은 위험성이 없는, 그죠? 실현되기가 힘든 소를 잘못 제기한 거죠. 실현되기가 힘든 것으로서 사기죄의 불능범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자, 뒤에 여기 화면을 바꿔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불능범, 최근 시험에 잘 나오는, 그죠? 여기다 적어보자. 대충 그게 한 12년 정도? 아유, 뭐 이렇게 쓸데없는 게 뜨냐, 이거. 자, 쓸데없는 게 뜨네요. 자, 봅시다. 시험 잘 나오는 불능범. 시험 잘 나오는 불능범. 타이틀을 요렇게 좀 달아봤어, 내가. 자, 뭐라고? 시험 잘 나오는 불능범. 되셨죠? 자, 시험 잘 나오는 불능범인데, 나는 이걸 어떻게 암기했냐면은,
자, 소송비용 첨영의 전원사망. 이거를 머릿속에 딱 넣고 있었어. 사망. 시험 문제에 요게 지금 잘 나오거든요. 소송비용 얘기. 그래서 소송비용을 갖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서 사기 쳐먹으려고 했던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그죠? 임차인의 명의를 처명의로 변경해갖고 경매병원에서 사기 쳐먹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배당 요구한 거거든요. 요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전원 사망 사건인데, 그죠? 법원을 기망해서 승소 판결 받아갖고, 등기해갖고 사기 쳐먹는 사건이었었거든요. 자, 요거를 좀 제가 적어드려 보고 싶어요. 일단, 요 소송비용 요거는 뭐냐면, 남발을 달아볼게. 1, 2, 3. 아이고.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머릿속에 잘 나왔는데, 간단하게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그 소송비용 요 사건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 저기서 봤던 거 있죠? 기출문제에서 봤던 거. 요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손해배상금의 소를 제기했는데, 판사가 어떻게 했어? 야, 이렇게 해갖고 할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서 소를 제기해야지 멍충아 하면서 권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애당초 어떻게 돼요? 위험성이 소가 잘못 제기된 거기 때문에 승소 확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능범이라 그랬댔잖아요. 요 사례는 지난 언제 나왔냐면은 법원행정고시에도 나왔고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국가직 구급 시험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검찰 시험에도 나왔고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가보자고. 그래서 어쨌든 소송비용 요거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소송비용 사기 치려는 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기 치려는, 소송비용 사기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사기. 소송비용 사기 쳐먹으려고 하다가 판사가 권고한 대로 어떻게 돼요? 소송비용 확정 절차 통화라는 거, 그죠? 권고받았던 사건이죠. 요게 지난 언제 나왔냐면은 2014년이라고 해놓을게요. 14년에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왔냐면은 15년에도 나왔어요. 14년.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까? 15년에도 또 어떻게 변호사 시험에 나왔어. 하나만 적으면 되잖아. 멍충하게 여러 번 적어. 14년, 그 다음에 15년, 그 다음에 또 17년에도 나왔어요. 3번 나왔어. 그 다음에 20년에 경찰 승진에 나왔었죠. 경승. 그리고 또 22년에 법원 시험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 거만 적을게. 23년도에 검찰에서 나왔었죠. 자, 어쨌든 최근에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거야. 그죠? 요게 거의 짱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처명의 사건이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처명의 사건인데, 요거는 판례를 좀 적어볼게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여기 피고인이야. 임차 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 신고를 마친 후
독립 신고를 마친 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처명의로 변경하여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자, 요것도 어떻게 된다? 불능범의 대표적인 불능범으로 봤어요. 시험에서는 언제 나왔냐면은 이거는 2020년에 그죠? 저기에 나왔었어요. 법원행정고시에 나왔어요. 법원행시. 그리고 또 언제 나왔냐면은 16년에 법원직에 나왔어요. 16년에. 법원에서 되게 좋아하나봐. 그죠? 법원에서 요거. 그러니까 법원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요거 처명의 사건을 알고 있어야지 돼.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처명의, 글씨가 빠졌다. 처명의로 바꿨다는 거야. 처명의로 변경했어요. 처명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처명의로 변경해서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거. 그래서 두 번 나왔는데 2020년에 법원행시, 16년에 법원직에 나온 바가 있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원 사망 사건인데 요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피고인이 임야의 공유자인 A 등 25명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 등이 전원 사망하였고 피고인 앞으로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점을 기하로 법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소유권 이전 등기 소를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임야에 관한 더럽게 기네. 소유권 인정 등기 경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나왔냐면은 2017년에 법원행정고시에 나왔고 2017년에 법원행시. 그리고 또 언제 나왔어? 또 9급에는 17년, 역시 17년에
구급 문제 검찰에 나왔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는 언제 나왔어요? 15년에 변호사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17년에 경찰 간부. 17년에 이거 대박 쳤구만. 그러니까 그죠? 경찰 간부라고 써있으니 옛날에는 경찰 간부라 그랬어. 근데 이거를 최근에 용어 개정을 해서 경찰 경위 공채라고 바뀌었죠. 그 웬분이 거기다가 올려놨대. 그 저기다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그 경찰 간부라는 것이 순경에서 간부대 경위다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는데, 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나한테.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 그 네가 알아봐야지. 그 거기 유튜브 여기 장난삼아 막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차단당해 그런 거. 네? 그건 네가 유튜브 인터넷 찾아서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야 돼? 얼마나 나를 갖다가 먹같이 보면 그런 거 물어보냐? 있잖아, 뭐 경찰 간부 시험이 순경에서 경위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봤더라고. 간부 후보생이라 그랬어 옛날에. 경위 공채를. 되셨나? 그런 거 어쨌든 물어보지 마 나한테. 그런 거는 행정적인 거 아니야. 나 형법 과목 가리키는 사람한테 행정적인 걸 왜 물어보고 자빠졌어. 이게 내가 우스워 보여 그렇게? 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요거 알고 계셔야 돼. 그죠? 그래서 요거 불능범 3개. 자, 불능범 3개 꼭 기억해놔. 3개가 뭐라고요? 소송비용, 처명의, 그 다음에 전원사망. 어쨌든 시험장 갔는데 내용 알 것도 없어.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와서 그래. 선생님, 여기 민법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러더라고. 야, 이거 봐도 몰라. 민법 공부한다 해서 봐도 모르니까 결과만 알고 있어. 시험장 갔는데 어쨌든 소송비용 얘기 나오고, 손해배상 청구 얘기 나오고, 소송비용 얘기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처명의로 변경했다 얘기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얘기 나오면서 전원 피고인들, 그렇죠, 전원 사망한 피고인 얘기 나오면은 그냥 불능범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빨라. 그죠? 어떤 사람은 와갖고 뭐 저한테 선생님 민법 공부를 해야 하는데 왜 민법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여기 불능범 여기 나와 있는데 민법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간대. 이게 이해 안 가도 돼. 에? 당장 지금 시험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이해해갖고 시험장 가갖고 미주알 고주알 시간 낭비할 거야? 지금 시험이 3월달인데 이 멍청아. 지금 이걸 뭐 이해하고 자빠지 그럴 시간이 어디에 있어. 빨리 외워야지. 그죠?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강조하고 싶어. 소송비용, 처명의, 전원사망. 전원인데 이게 전망사망, 전원사망. 요거 3개를 꼭 기억하셔. 잘 나와. 그 중에 단연 1등이 뭐냐면은 요 소송비용 사건이거든요. 요게 불능범 물어보는 거에 짱으로 시험 나왔어. 그것도 알아두셔. 나중에 언제 특강으로 불능범 불능미수 내가 넣어줄게. 자, 되셨나? 자, 요렇게 끝낼까요? 그러면 끝낼게요. 고맙습니다.